오늘은 건축사 2교시 헷갈리는 지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시험은 국어 시험인가 싶을 정도로 지문 해석을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지문 해석을 잘못해서 엉뚱한 답안이 나오면 합격과는 멀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더 이상 지문을 헷갈리지 않도록 제대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먼저 기본적인 지문 독해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 면접, 연계, 인접, 남향, 남측 등등과 같은 헷갈리는 지문 개념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문 용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도면 작성 기준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어떻게 나왔었는지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지문 독해 방법입니다.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너무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해석을 어찌 하느냐에 따라 내 답안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두 개 지문은 바로 지난 회차에 나왔던 두 개의 고려사항 지문인데요. 고려사항이 무려 18개나 나와서 힘들었던 회차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의 조건이 3줄까지 나오기도 해서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각 문장의 주어와 수어를 잘 파악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11번 조건은 아쿠아 테라피실이 주어이고, 한 문장 안에 아쿠아 테라피실에 관한 조건이 이렇게 2개가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조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기 쉬운데, 여기 보면 단순히 파용동선을 고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쿠아 테라피실에서 파용동선을 고려하는 것도 봐야 합니다. 12번 조건은 창업 라운지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조건은 해석에 이견이 없는데, 두 번째 조건도 주어인 창업 라운지를 걸어서 창업 라운지에 수공간 조명이 가능한 스퀘어 덱트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한 개만 더 살펴보면 7번 지문은 전동 휠체어 보관 충전소인데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조건에 충전소가 다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3줄 이상의 긴 문장을 만나게 되면 주어와 수어를 잘 구분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바로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요. 헷갈리는 개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조건들인데, 인접하다와 근접하다, 연접하다와 접하다, 그리고 접근성을 고려하라는 조건, 그리고 연계하다와 연결하다, 그리고 출입 가능 또는 이용 가능, 이러한 조건들인데, 각 실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문 조건들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것들인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성격에 따라 이와 같이 4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였는데, 인접과 근접이 가장 널널하다고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지문 조건이고, 연계, 연결, 출입 이용이 가장 빡빡한 자유도가 낮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접과 근접은 단순히 근처에만 있으면 되는 조건입니다. 신경 쓸 것이 가장 적어요. 근처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복도를 사이에 끼고 마주보고 있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다음 오른쪽에 연접하다는 완전히 맞닿은 모습입니다. 연접하다와 접하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접하다는 복도를 사이에 둔 형태는 불가능하고, 실과 실이 벽체를 맞닿게 공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맞닿아 있는 형태를 인접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인접은 근처에만 있으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연접의 형태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인접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연접은 좀 더 좁은 개념이죠. 그리고 다음 접근성 고려 조건입니다.
근처라는 개념에 동선의 개념이 더해진 것인데 맞닿고 있지 않더라도 동선 접근이 수월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계는 가장 빡빡한 조건인데 단순히 근처에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맞닿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 또 그 사이를 문을 내어서 동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빡빡한 조건이기 때문에 연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공간은 인접해 있고 연접해 있고 접근성까지 고려된 이런 형태인 것입니다. 헷갈렸던 관계 조건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명쾌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구분한 네 개의 개념이 최근에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의 조건들이 최근 모든 회차에서 번갈아 가면서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가장 최근 두 개의 회차를 살펴보시면 아래 접근성과 연계 조건이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개수까지 써두진 못했는데 접근성과 연계 조건으로 제시된 지문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인접과 연접보다는 공간 사이의 연결 관계까지 자세하게 지시가 되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러한 빡빡한 조건이 여러 개 주어지다 보면 모든 조건을 맞추는 것 그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여기까지 각 공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 조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남양, 남측, 도마, 연원과 같은 작실과 외부 공간과의 관계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한다와 도망을 고려한다인데요. 먼저 10m 도라에 면한다라는 조건이 나왔다면 기본적으로 그 실일의 길이가 더 긴 장변이 도로와 면하도록 해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망을 고려한다는 조건도 해당 질의 장변이 그 공원과 연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고 상호 표현까지 같이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시다 보면 장변을 도저히 못 넣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단변이 면하게 배치하셔도 살짝 아쉽지만 지문 위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판에처럼 실과 대상, 도망 대상 사이에 뭔가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경우인데 도로가 면하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사이 공간을 두시면 안 되고 그 조망을 고려한다는 조건에 한해서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도저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이에 복도, 라운지, 바닥이 오픈된 공간과 같은 장애물을 두는 것도 가능하시긴 한데 그 사이에 벽체가 없어야 합니다. 벽체는 여기에 없으면 이쪽에서 한 번만 통과해서 도망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비단 이 조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들을 해석하실 때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너무 강박처럼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문 해석대로 잘 들어간다면 그게 베스트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힘을 풀고 유연하게 사선책으로 놓으실 줄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 도저히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조건 한 가지를 아예 그냥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 되는 조건을 억지로 붙잡아서 건물의 형태와 동선이 이상해지기보다 조건 하나를 포기하고 좀 더 깔끔하고 정리된 도면을 만들어 주시면서 단점은 조금만 당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남향과 남측의 차이입니다. 향을 고려한다 해서 향은 창문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측에 배치한다 또는 남쪽에 배치한다 이렇게 나온다면 창의 방향과는 무관한 조건이고 이 대지 내에서 남쪽에 위치한다라는 위치 조건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건물은 대지의 북측이지만 남향이고 이건 대지의 남측이면서 남향인 형태입니다. 또 이곳은
대지의 남측이지만 창은 쪽으로 나서 북향인 모습입니다. 다음은 면접부에서 주어지는 각실의 명칭에 관한 분석입니다. 딱히 헷갈려서 넣었다기보다는 각실의 특성을 실 이름에서 느껴보자는 의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7개 문제에서 등장한 모든 실들의 종류를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마지막 2개의 회차에서 공용 공간 안에 전면 홀, 마지 홀과 같은 무슨 홀이 2번 연속해서 등장했다는 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전 회차에서 어르신 방과 마을 사람 방과 같은 무슨 방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간을 5가지로 유형화해 보았는데요. 무슨 룸 또는 방, 무슨 실, 무슨 카페 혹은 상가, 무슨 공간 혹은 라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홀,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5개를 유형화한 공간들의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리자면, 이건 지문으로 명확히 제시된 조건은 아니므로 강박적으로 더더욱 지킬 필요가 없는 특성들이고요. 가급적 맞춰주면 좋다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계획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실이고요.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공용부인 로비, 홀, 복도 등의 공간을 거쳐서 진입하는 전용 공간입니다. 다음은 룸 또는 방입니다. 라커룸이나 주방, 어르신방, 마을 사랑방과 같은 성격인데요. 이게 특징이 좀 더 프라이빗한 성격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기보다는 신발을 벗을 수 있도록 현관을 설치해주면 좋은 경우가 있고, 또 공용부에서 직접 출입하기보다는 다른 실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으니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슨 카페 또는 상가입니다. 개별 점포이므로 외부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개별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넘지 않으면 방풍실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풍실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는 전용 공간이므로 실의 모양은 동일하게 방산변부가 가급적 1:2가 넘지 않는 박스 형태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슨 공간입니다. 라운지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거 좀 특이한 성격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용 공간과 공용 공간 그 사이에 있는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벽이 생략되는 대방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실로 거쳐가야 하는 통사동선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홀입니다. 얘는 전용 공간이 아닌 공용 공간이고요. 일반적으로 통사동선으로 되거나 개방형으로 나옵니다. 라운지와 살짝 미묘하게 개념이 다른데, 이거는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공간과 무슨 홀은 공용의 성격이므로 다소 길쭉한 형태와 무규칙한 형태도 허용이 되곤 합니다. 다음은 별도 출입, 별도 운영, 별도동과 같은 개념입니다. 주로 무슨 카페와 상가와 같은 개별 정포성 실들에 함께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이 3가지를 비교해보면 별도 출입이 가장 널널한 자유도가 높은 조건이고, 별동이 가장 빡빡한 자유도가 낮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별도 출입은 단순히 외부에서 출입하는 문만 있으면 되고, 내부 복도와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와는 무관합니다. 그때그때 정리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째 별도 운영은 별도 화장실이 있어서 공용부가 폐쇄되어도 별도로 운영이 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복도와 연결이 되거나 안 되거나 무방하니 알아서 계획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별동은 아예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 화장실이 필요하니 주어지지 않아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헷갈리는 지문 개념들을 정리해보았고, 건축사 시험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운 조건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개념을 정확히 알더라도 계획이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1차적이고, 그것들을 알더라도 차선책으로 포기해주는 형태로 계획을 진행해 나가신다면 좀 더 유연하게 잘된 계획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도면 작성 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도면 작성 기준도 마찬가지로 최근 7회차분을 캡처했는데, 최근 3개 회차가 아예 똑같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이 중심선, 실수, 출입문, 레벨, 실무, 실변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sek션 포인트이니까 잘 챙겨주시면 되고, 내부부 중에 창문 표현도 여기 있으시면 챙겨주시고, 외부 공간에 대한 바닥 패치 표현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기 쉬운 2층 상부 외곽선 전선 표시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번 연속으로 나온 5개는 눈에 익도록 외워주시고 습관처럼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험에서 만약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면 똑같이 나왔구나 하고 빠르게 넘어가시고, 만약에 이제 23년 2회처럼 흙에 묻힌 부분 포함되거나 22년 2회처럼 레인 및 수조 경사로 같은 게 나온다면 중요한 힌트이자 채점 요소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유의사항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최근 4개의 회차가 똑같이 나왔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본 법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식수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자유롭게 그리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1, 2층 도면 위치를 바꾸어 그린 경우가 논란이 된 적이 많아서 그런지 도면명을 확인한다 라고 박혀 있습니다. 이 1, 2층 위치를 바꿔 그리면 잘해놓고도 한 자릿수 점수가 나오곤 하니까 반드시 꼭 확인해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최근 9번이나 연속해서 좌측 1층, 우측이 2층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 드렸습니다. 오늘도 남은 기간 동안 제 채널에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을 소개드리고 지겠습니다. 영상당 15분 이내로 6개 편으로 준비하였고 오늘까지 2개를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담은 계획 심화 영상 3개를 연달아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 시험 일주일 전에 표현 심화 영상으로 무에 피암 방법 같은 법 규정을 도면에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송실 논의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일정을 최대한 맞춰서 올려드릴 테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